자, 후천은 상생 시대로 시대는 바로 이게 인재를 양성하는 시대와 동일하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인재는 형상만 이뤘다고 사람이 아니고요. 이제 성경에 보면 자꾸 이제 성경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랑 똑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얘기를 아주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근본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이게 모양도 이런 모습도 모습이지만 성품이죠. 성품. 그러니까 성이죠. 성. 이 성이 물성, 뭐 여성, 남성 이렇게 하듯이 그 성이 이 천성 하나님 말하는 이게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이 사람이 하나님이 위에과 이제 이 관계가 어떤 거냐면 사람인자 관계. 이게 여기가 사람이라 그러면 여기 하나님이세요.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재는 어떤 사람이냐면 성품이 그러니까 인성과 그 다음에 천성. 자, 인성과 천성이 동일시되는 그러니까 사람의 완성은 하나님의 성품을 100% 담는 게 그게 사람의 완성이에요. 그런 전제로 해가지고 그런 인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재, 그래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앞으로의 세계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인재 양성의 시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보면 어린이건 어른이 다 돼서 성인이건 뭐냐면 거의 동물성 수준을 못 벗어났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뭐 또 자세하게 하려면 또 힘이 드니까 자 이렇게 해서 되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지금 때가 언제냐 때가 언제냐면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그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작이 다가온 게 아니라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이 지금 그 시작이 된 걸 지금 여러분이 감을 못 잡으시는 거예요. 왜 그러세요? 잠자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있으면 그게 느껴져요. 진짜 스릴 만점이죠. 자, 그러면 지상 천국이 어떻게 했냐면 나라라고 하죠. 나라. 자, 하늘에서 이루어져 하늘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런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불교에서도 기도한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이 부처가 돼서 용화세계가 열린다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도예세계에서는 모든 사람이 홍익인간이 돼서 이화세계, 제세의 이화가 돼. 그 말이고 그 말입니다. 그거 갖고 막 서로가 종교가 틀리다니 말다니 하면서 싸울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또 이상한 말 하기 싫은데. 자, 아무튼 그런 인재 양성의 시대를 그러면 자, 이 지구라는 글로벌 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구는 각 나라 국가로 이루는 거야. 땅의 개념이죠. 이게 땅의 개념이잖아요. 자, 국가로 이루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럼 이 땅에 이러면 지상 천국이 되려면 뭐예요? 이 국가가 천국이 돼야 되는 거야. 천국. 그러면 여러분이 천국은 뭐 내가 일하는데도 그냥 마냥 먹을 게 있어서 일 안 하는데도 뭐 이게 나라에서 돈 주면은 그걸로 먹고 띵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죽고 뭐 이런 게 천국이 아니에요. 그런 게 천국은 창조적이면 창조를 떠난 천국은 있을 수가 없어요. 창조를 떠나 이게 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창조를 제가 정의를 내는 건 뭐냐면 바로 그게 식물성이에요. 식물성. 자, 어떻게 해요? 잎이 막 필 때는 꽃이 안 보여요. 근데 어느 날 그 잎이 있는 데서 꽃이 보이는 거예요. 그 전에 없었던 그게 창조예요. 또 그 다음에 그 전에 없었던 이제 꽃이 떨어지더니 열매가 맺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아요. 그 자리, 그 나무에서. 그게 창조예요. 그 다음에 열매가 막 익더니 나중엔 그 열매가 이게 땅에 뚝 떨어질 때 보니까 속에 씨가 영그러져 있어요. 이제 씨앗이 올바른 아주 완벽한 창조를 말하고 나머지 창조하는 단계도 창조도 한꺼번에 일어난 게 아니라 자 잎이 나와서 본잎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꽃이 피고 그 다음에 열매 맺고 그 다음에 씨앗으로 이런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창조마저도. 그런 창조가 있는 세계가 천국이지 짐승처럼 자 뱃속에서 이런 형상을 갖고 나와가지고 죽을 때까지 모양이 안 바뀌고 그대로 어른이 돼가지고 애기에서 어른이 뭐예요? 자기 앞가름은 하는 게 어른이에요. 짐승하고 똑같죠. 물론 요즘에는 30, 40대도 자기 앞가름도 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자 그거는 이제 좀 웃기는 일이고 아무튼 이제 그러면서 어른에도 모양이 분하지가 않아요. 그대로 그냥 먹이 먹고 뭐 또 내려오나 그냥 살다가 죽을 뿐이에요. 그런 세계를 창조의 세계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하늘나라가 있다 이러면 창조 국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 국가인데 이런 창조죠. 그러면 어떤 그런 창조적인 국가가 창조적인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어떤 어머니 노릇, 아버지 노릇 여러 가지를 다 받침을 가장 노릇까지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런 국가는 어떤 지금 있는 사람들로 뭐 정치님은 이루어지면 그게 창조 국가가 될까요? 아이고 어린 반푼 어치도 없어요. 에휴, 국가는 이제 나중에 이루어지겠죠. 창조 국가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셔서 그걸 보고서 이 정치인들을 국민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해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를 해야지 지금 이 사람들 멋대로 지가 정치인에서 막 멋대로 하게 놔두면요 이제 다 죽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도 인간도 없이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제 이 국민 하나하나가 이제 깨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깨어나야 되는 거야. 어떤 식으로 깨어나냐? 마치 봄에 색싹 하나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그 겨울에 그 덤풀이 죽은 덤풀이 싹이 하나하나 막 나오면서 나중에 그게 싹 사라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깨어나는 사람이 한 명 그게 영혼의 눈을 뜨는 거예요. 영혼의 눈을 들어서 지금 같은 그런 저질 아주 그냥 수준이 낮은 정치인들이 하는 그 꼴을 그대로 보고 있으면 안 되죠. 그 사람들을 시켜먹어야죠. 야 이렇게 해 우리 이런 일에 이런 식으로 시켜먹어야 되는 그런 될 수밖에 없는 그거를 중요한 과정을 겪으셔야 돼. 그리고 그걸 때 이제 혁명이라 그러죠. 자 이제 국가가 하는데 이런 국가가 지금 없어요. 창조적인 인간을 이제 하는 국가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국가는 어떤 식으로 이 창조적 인재를 양성하냐면 제가 지난번에도 계시 가정하고 그 다음에 회사 왜 그러냐 이 회사가 직업군이에요. 직업군. 물론 이제 영세 회사도 있죠. 여기 말하는 제가 회사는 1인 경영 회사까지 다 경영 한마디로 사업자 법인 사업자든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가 있는 그거를 이제 회사 개념으로 이제 여기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국가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놔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이제 국가의 정치인을 우리의 노예는 아니고 우리의 대표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 올바른 사람들이 이제 정치의 세계에서 이제 놀게끔 하려면 국민이 그래서 옛날에 있잖아. 그 정치인 수준이 뭐래요? 그 국민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 정치들이 이상한 거 말하면 국민이 만약에 수준이 높다면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설사 걔네들이 막 억지로 해서 됐다 치더라도 국민들이 만약에 정신이 올바른 국민이라면 가만히 안 놔두죠. 이게 어디다 두고 주인알기 아니 회사라고 생각해보세요. 밑에 직원이 주인알기 우습게 해서 지멋대로 다 하고 지멋대로 해가지고 막 이렇게 내면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절대 아니죠. 자 하듯이 이렇게 이제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지상천국이 어떻게 되려면 인재 양성이기 때문에 창조적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하나님의 성품, 품격 이런 거를 닮은 인재, 사람 양성이에요. 사람 양성.
양성시대가 왔어요. 근데 이 양성이 어떻게 두 가지 난리로 그랬는데, 이제 양성시대인데 이걸 주체하는 게 이제 국가고, 그래서 이게 바로 지상천국이에요. 지상천국. 국이 뭐예요? 나라 국자잖아. 나라 하늘에서 나라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도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지. 이 사람들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단계를 밟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인재는 성분은 가정과, 그 다음에 이 가정에서는 뭐야? 가정에서는 바로 얘가 어린이에서 성인. 이 성이 뭐예요? 성인이 딴 거 필요 없어요. 자기 자신을 앞가림, 남한테 의탁을 하지 않고 앞가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성인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보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성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서 좀 이게 나쁜 얘기 말하는 거지만 꼴의 인간이라고 까불어요. 너무 웃기지 않아요? 진짜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어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건요, 성인이 아니에요. 아직도 어린이에요. 그럼 앞가림은 뭐예요? 누구의 도움도 없이, 하다못해 부모의 도움도 없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살 수 있는, 자기 앞가림을 할 수 있는 게 그게 성인이지. 부모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는 게 무슨 도움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일, 큰 일을 하는데, 그럴 땐 또 부모가 아니라 막 국가도 도와줘야 되니까 하지만, 겨우 뭐 영세 정도, 뭐 이렇게 아주 자그마한 일을 하는데도 부모의 도움을 받을 정도, 뭐, 그건 창조적인 사람이 아니죠. 진짜 답답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강의를 할 거고, 오늘은 바로 이거 회사, 직업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이게 능력 아니에요. 능력을 통해서, 그러면 이 능력이 어디까지 가야 되냐? 바로 경지까지 도달. 경지에도 나름대로 그 능력이 경지에 도달. 예를 들면 한석봉 어머니가 캄캄한 밤에 떡을 써는데 떡을 균하게 썰어요. 그거는 떡 써는 그런 떡국 써는 걸로는 경제 도달하신 분이죠. 그 정도는 돼야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 직업인데,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원초적으로 여기서 이제 성인이 될 때까지 여기서 이제 공격하고, 이제 국가에서 공격하고 플러스가 되죠. 자, 성인이 돼야 이제 직업을, 그래서 이게 성인 기준이 이제 21살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법에서 뭐 19살, 그거는 법에서 하는 거고요. 제 말은 기본 윤리적으로 21살이 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3단계까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까지. 그래서 직업이라는 통해서 여기라는 이런 회사, 이런 사회라는 밭에다가, 사회밭, 이게 물질세계 아니에요. 물질세계. 밭에다가 이제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응? 그러면 회사에서 그 사람 농사를 지어주는 거예요. 농사꾼으로. 응? 농사꾼으로. 그래서 회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기에 맞는 밭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랑 안 맞는 밭에 가가지고 깽판 도는 것도 그건 너무 웃기는 거예요. 그건 짐승이 나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이 회사라는 직업을 토대로 해가지고 인재가 이제 양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회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묘해요. 이 회사는 이게 이 회사의 능력이 국내도 되지만 이게 국외까지도 발을 뻗을 수 있는 게 직업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아버지로 보시면 돼요. 아버지. 아버지와 가장은 틀려요. 이 가장만 하게 되면 이건 가부장적이라 그러죠. 가부장적이고 하고 약간 독재 같은 그런 것도 있고요. 아버지는 헌신하고 이제 순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뭐예요? 자, 이 사람이 국외로 나가고 국내에서 잘할 수 있으면 회사에서 그 사람 빵빵을 밀어주고, 어떤 식으로 헌신해서 밀어줘요. 저도 회사 다녀봤지만요. 저는 그 회사에서 직원들을 내가 이게 같은 동료죠. 보면서
회사에서 그 사람이 말레이시아 출장 가서 그러면 벌써 회사에서 이 사람한테 얼만큼 돈을 투자한 게 보여요. 그럼 거기 갔다 오면 거기서 배운 걸 갖고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되는데요. 저 그런 사람 별로 보지 못했어요. 물론 그래서 그 회사 망했어요. 그 사람 능력은 회사에서 키워주는데 회사에서 계열사 회사이다 보니까 그 사람을 키워주면은 그 키워준 거를 온 다음에 회사 다른 직원을 양성하고 이렇게 그 지식을 공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안 돼서 되려 그 사람이 자기 혼자 막 잘난 척하는 쪽으로만 막 가면서 내가 야 회사에서 돈 진짜 이상하게 쓴다. 저 굉장히 이상하게 생각하는 게 많이 봤어요. 그건 이제 각사라고요. 자 이렇게 회사가 바로 이런 그 인재를 이제 하는데 어떤 게 물질 세계, 세상 농사꾼이죠. 세상 농사꾼. 이제 왜냐하면 농사꾼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얘가 맨드라미냐, 그 다음에 벼냐, 아니면 볼이냐, 이거 그냥 다 개성을 인정해줘요. 그러면서 그 개가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요. 환경을 만들어줘. 그래서 그 환경 속에서 자기가 한 해의 미랄이 돼서 30개 내지 100알이 되는 건 자기 몫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도와줄 뿐이지 만약에 보리쌀을 갖다가 어떻게 초능력이랄까 발휘해가지고 그 다음에 벼로 만들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막 쫓는 사람들은요 벌써 다 한마디로 영적 사기꾼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회사를 통해서 되는데 그러면 국가와 회사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냐. 자 이럴 때 국가와 회사의 관계가 있어요. 그러면 이 국가는 국가 자체로 외교부에 가서 만약에 어떤 그런 협정이죠. 협정. 국가 간에 협정 맺는 것도 알고 보면 자기네 나라에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협정이지 국가가 자기가 잘난 척 막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가서 여러 가지 협정을 맺고 하는 거는 바로 이 회사를 글로벌 어떤 식으로 내수만 하지 말고 이 회사에 있는 사람들이 전 세계에 나가가지고 국가가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회사 관계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이 국가가 아내가 되는 거야. 아내. 이 회사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 돼가지고 아까 물질 글로벌 시대를 가서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돈을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는 아내는 노릇을 해야 되는 거야. 왜? 이 회사에다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하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냐면 물론 회사도 나쁜 회사 많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나라가 짧기 때문에 다 또 인간의 그 탐욕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잘 다스려야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건 이제 나중 치고 이제 국가와 회사 관계에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내가 되고 국가가 아내가 되고 회사가 남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안주인, 자 바깥주인 이렇게 돼서 회사가 밖에서 돈 버는 걸 안주인한테 갖다 주면 그게 세금이죠. 그럼 안주인이 자기 국가 살림을 막 잘하는 거예요. 회사를 통해서 아까 돈을 번 대로. 자 그러면서 인재를 왜 아내가 하는 일이 뭐래 또 어머니가 또 돈 있어야 또 어머니 노릇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재를 키우는 식으로 하게끔 이렇게 이제 시스템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러면 이 남편이 잘 들어보세요. 이 남편이 주거가 있죠. 이게 주거지. 거기가 국가에 속해야 돼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만약에 삼성이잖아요. 그럼 삼성을 밖으로 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삼성이 갖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을 일단 공장은 국가에서 확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땅에다 지어라. 내 땅에다 지어라. 아니 어떻게 미국에 짓게 만들어요. 내 땅에 지어라. 내 땅에 지어라 해야 아까 인재를 냈으면 그 나라에 투입을 하고 그 다음에 물류가 왜? 이 땅에 있는 걸 전 세계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물류가 발달하면서 국가가 부국이 되죠.
그러니까 부자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놈이 노총 때문에 이 일하는 사람들이 인재가 아니야. 아주 이거는 아주 보통 나쁜 질이 아주 안 좋은 사람들이야. 이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앞으로 세계는 진짜 필요도 없는 인간들이에요. 자, 어떻게 했냐면 회사를 지가 주인하고 막 말아먹고 막 난리를 치고 해가지고, 회사가 내가 점점 아이디어도 좋고 막 좋았는데 이 땅에다가 회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왜? 회사 지으면은 인재를 갖다가 이 땅에 있는 사람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갖고는 이게 계산이 안 나오는 게, 계산이. 여러분, 그때 저 유튜브에서 봤는데요. 차 조립을 하면서요, 유튜브를 보면서 조립을 해요. 유튜브를 보면서. 그 직원이에요? 그 인재예요? 원 세상에 그런 직원 몇 명만 더 있으면은요, 그 회사 망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이 조립한 거기 때문에 차들이 출고하고 나서도 고장이 많은 것도 그런 이유라고 전 봐요. 어떻게 정치를 1도 해가지고 그냥 정확하게 압력까지 조종하면서 진짜 신의 경지, 능력이 경제 도달해서 만들었으면 그 차가 왜 그렇게 되겠어?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회사에서 공장을 딴 나라에 둔단 말이야. 인도니 중국이니. 그거 뭐예요? 실제적 가정으로 보면 이제 척을 둔 거예요. 자, 국가에 이게 공장을 만들어야 이게 제조 공장이 이게 본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타국가에 공장을 만약에 만든다 그러면요, 그건요 척을 둔 거예요. 근데 본초가 난 자식들이 아버지가 오면은 그 돈 버는 거에 감사할 줄 알고 아버지의 헌신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이렇게 잘 먹게 살아. 예를 들면 삼성이 뭐 우리나라 거의 30-40%를 다 먹여 살린다 그러면 삼성이 너무 감사하구나 막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서 하면은 삼성이 왜 딴 나라에다가 공장을 짓겠어요. 근데 남편이 야 너 능력 되는 것 같은데 왜 우리한테 돈을 다 갖다 바치지 않고 왜 그런 거야? 줘도 더 지랄이야. 막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대니까 아니요 어떤 그 회사에서 아니 내가 내 나라에다가 공장 지었다가 이거 내 개인 입장에서 아니까 뭐야? 척을 드는 거야. 그리고 번치가 나는 자식도 하는 이렇게 보니까 나한테 너무 적대적이야. 정이 안 붙어. 그래서 베트남에 척두고 베트남 공장 짓고 거기에 베트남 사람들 해가지고 그러면 만약에 내가 재벌이라 그러면 베트남에 있는 공장과 거기에 일하는 사람을 제가 어떤 식으로 보자. 이 사람도 내 자식이려니 생각을. 자, 미국에다가 공장을 지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이 막 이제 내 공장에다가 일하러 와요. 그럼 내가 오너 입장에서 그 사람들을 그 공장 어떻게 해서 세 번째 첩이라고 거기에 나온 이제도 내 자식이라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본초가 여기에 있으니까 돈을 더 많이 벌을 수도 있죠. 그럼 그것도 회사 입장에서 본처라고 인정했을 때 애국심 있을 때 그대로인 거지. 만약에 내가 본처 나올 때가 이거 나는 너무 싫어 진짜 꼴 너무 싫어 그러면 뭐야? 저 같으면 탈세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이 나라에 돈을 들주나. 지금요 중국인이 뭐니 이 노조 시스템을 잘 해가지고 했으면요 우리나라 지금 젊은 사람요 그렇게 공무원이 되려고 그렇게 공무원 사실 직업다니 그렇게 하려고요 모든 국민이 고시 본다고 그것도 고시도 무슨 행정고시 사법고시도 아니에요. 아유 공무원 되는 고시를 그렇게 1년 2년 막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웃기잖아요.
공장을 다 첩두게 만들어가지고 내 자식이 일터가 없어. 그럼 국가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만약에 노조가 길거리 나서 지랄지랄을 해 그러면 국가에서 뭐라 그래야 되겠어요? 야, 노조는 회사 소속이지 왜 연대를 해가지고 왜 국가를 향해서 난리들이야? 그리고 니네들이 뭐가 주인이야? 어? 인재가 되려고 생각해. 네 일에 대해서 경제 도달하려고 빨대 끄고 쪽쪽 빨아먹으면서 귀족 행세하지 말고. 근데 그게 반대 현상이야. 그리고 어떻게 회사가 우리 뭐고 이 아내를 믿고 국가를 믿고 국가 안에서 난 국가 여기서 태어난 그 성인들을 믿고 어떻게 회사를 운영을 하겠냐고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얘기만 들어도 국가가 회사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될 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회사에는 뭐냐면 진짜 애사심만 있는 게 아니라 플러스 뭐예요? 애국심까지 포함된 사람이 나와야 그래야 국가가 부자 나라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 말을 듣고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국가를 그 사람들의 형태나 회사 체계를 보세요. 물론 제가 회사가 막 무조건 뭐 사람들을 옛날에는 진짜 피 빨아먹고 그래서 옛날에 피 빨아먹은 걸 요즘에도 대입해가지고 막 회사 오너들을 막 공략하고 이건 아니죠. 물론 회사 오너들도 아까 이런 아버지의 마음. 근데 왜 그 사람들이 왜 그러겠어요? 뚱땅뚱땅 넘어가는 거예요. 왜? 아니 베트남에도 첩 있고 거기 자식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뭐한들 이제 마음을 비웠어요.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왜 내가 태어나기 그냥 결혼해서 법적으로 결혼해가지고 내가 뭐 이민을 가지 않는 이상은 이제 국가가 바뀔 리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국가에 충성하는 척만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좋은 인재가 나오지도 않았지만 국가 자체 시스템이 아까 천국을 형성하는 시스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국가 자체가 갑하고 갑질하려면서 막 선동을 해. 아유, 당연히 갑이 있으면 우리 있죠. 이게 상대성 아니야? 상대성? 응? 이거를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 개성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갑에 해당되는 사람이 인재 양성하려고 농사꾼의 행동을 하시고 을은 자기가 하나의 밀라로서 이제 30개 내지 100개가 되는 그런 옳은 씨앗이 되려고 노력하면서 그런 프로세스를 과정에서 자기도 갑이 되려는 그런 의지를 갖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 단어로 장난질하면서 계속 이분을 해요. 왜 그러냐면 국가라는 사람이 인재 양성, 이 지상 천국을 만들 일이 이제 그런 생각이 없고 자기가 독재, 자기네 시스템대로 이 인간들을 끌고 가려니까 이 인간들이 힘이 세면은 자기가 더 이렇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반대로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자기 신념가대로 나가려면 국민을 막 약화시키고 막 찢어 밝혀서 막 나눠야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한 마음. 그러니까 국민이 한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한 마음이 뭐예요? 국민의 한 마음은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응? 자, 회사에서 한 마음은 뭐예요? 애사심이에요. 근데 애사심이지만 밑에는 뭐예요? 애국심이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애국심이. 마치 그거는 어떤 모습이냐면 이제 음양론에서요. 이게 한 원이에요. 한 원. 이게 한 울타리예요. 한 울타리.
울타리에서 태극이 있는 거죠. 태극이. 그게 세로 태극일 수도 있고 가로 태극일 수도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거꾸로 해놨구나. 이렇게 되면 역행이에요. 자, 넣어서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자, 이게 한 울타리면 이 한 울타리가 이게 지상청구 국가예요, 국가. 여러분 너무 지상청구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국가예요, 나라예요, 나라. 자, 나라인데 그 안에 바로 가정이 있고 그 다음에 회사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그러면 뭐야? 이 회사는 뭐냐면 애사심, 사랑이니까 애사심. 이거 뭐야? 가족애. 가족애. 그래서 여기서 효를 막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뜻대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가족 애가 이게 다 사랑이에요. 이게 애가 사랑했잖아요. 사랑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 전체를 둘러싼 건 하늘이가 되는 건 뭐냐면 그게 애국심이에요. 애국심. 이런 사람이 이런 삼위일체, 이걸 이제 삼위일체라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둘레면 요 중심도 똑같아요. 이 중심도 애국심이 중심축을 이뤄야죠. 자, 이런 삼위일체 된 사람이 나와야만 이 세상에 하늘나라가 되고 용화세계가 되고 그 다음에 뭐야? 제세계가 되는 거예요. 진짜 당치도 않는 사람이 이 인간 얘기하면서 하면 진짜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부끄러운지도 몰라요. 왜? 모르니까 창피한지도 모르는 거예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막 입이 있다고 떠들어대는 거예요. 진짜 요즘에 저요 사무실에서 혼자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옛날엔 뭔가가 좀 인간들한테 뭔가 그 주둥이 나무다니는 거 보면 진짜 속에서 겉으로 이해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진짜 주먹이 그 입을 향해서 그냥 펀치가 그냥 팍 그냥 날아가고 제가 좀 약간 난폭하잖아요. 그걸 상상하고 앉아서 내가 몸에 얼마나 도끼가 많겠어요. 자,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 노릇을 하고 이제 돈을 이제 해외 나가서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다가 대우라면요 금방 이해가 돼. 금방 이해가 돼요. 그래서 회사들이 잘 뭐가 돼야 나라가 부국이 되죠. 그리고 창조적인, 근데 여기서도 말하는 것은 이 회사도 뭐냐면 창조적인 회사가 돼야 되는 거야. 창조적인 회사가 돼야 돼요. 그러면요 학력만 있고 경험이 없는 사람한테 창업자금 대주면 되겠어요? 절대 창조적이지 않아요. 지금요 하는 정책이나 이렇게 보면요 저 엄청나게 비창조적이다. 그냥 사람들을 진짜 가축으로 여겨가지고 자기가 무슨 목자이냐 진짜 놀고들 있어요. 그게 사탄의 세계지 무슨 세계예요? 창조가 없는 세계는 사탄의 세계라고요. 그럼 회사도 창조적이래. 창조죠. 그럼 회사도 어떻게 크겠어요? 처음부터 짠 하면서 크는 게 아니에요. 단계를 밟아야죠. 본잎이 하나는 두떡잎이 뭐야? 부모가 될 수도 있고, 국가와 회사가 되고, 하여튼 처음에는 두떡잎이 해서 얘가 그 두떡잎이 막 아상, 씨앗을 뚫고, 그 다음에 땅을 뚫고 세상으로 쭉 나와서 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식을 하나 창조하는 거지. 본잎. 그런 식으로, 그런 프로세스, 창조, 과정을 엮여가지고 회사가 창조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보면요, 유목민 스타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제가 예언을 하는데 절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국가도 창조적, 창조적이듯이 이 회사도 창조적이래야 된다는 거. 창조적. 저는 뭐 그렇게 큰 회사까지는 안 해봤지만 그래도 한 20-30명 거느리는 회사까지는 운영해봤어요. 운영하면서 뭘 느낀 줄 아세요? 물론 이제 저 같은 사람한테는 훌륭한 인물들이 안 오죠. 그래도 훌륭하면 다 큰 회사들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별방법 다 써봤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된 사람은 어떻게 되냐? 저처럼 인재를 창조적이면서 인재를 키우는 사람은 될 수가 없어요. 아니 씨앗이 안 들어오고 다 짐승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키우냐고요. 내가 목자도 아닌데. 농사꾼은 식물을 키워야 되는 거 아니야.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야 되는데 씨가 안 들어오는데 내가 어떻게 돼요. 그래서 나만 쎄가 빠지고 내 능력으로 그 사람들, 물론 그 사람도 뭐 시간을 저한테 투자를 했겠죠. 그건 아니에요. 아유 진짜 키워준 게 없다니까요 사람이. 그래서 저는 그런 영세라든지 이런 걸 다 겪으면서 무슨 생각이냐면 이걸 다 깨우치는 거예요. 이거는 가정에서부터 애당초 만들 때부터 어떻게 되고 해서 그 프로세스를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떠들어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웃기는 얘기 해드릴까요? 회사에서 그럼 그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돼요? 아니 그래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니까 절차, 순서, 이게 바로 질서예요. 이 질서가 바로 이제 근데 이런 거를 유행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아까 농도고 창조에 따라서 이 창조의 법칙, 원칙에 따라서 절차, 순서, 질서를 밟게 하는 거예요. 질서를. 그래서 이거를 밟으면 칭찬해주고 밀어주고 안 밟으면 도태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수밖에 없어요. 회사가 당분간은. 근데 이것도 하려고 그러면 나라가 도와줘야지. 나라가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해서 내가 그렇게 하는데 마누라가 빡빡 우게 되면서 자기 맘대로 자기 새끼를 막 가리키고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나가면 회사가 어떻게 살겠어요? 노조요? 노조 만약에 삼성 노조다. 삼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기본으로 깔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성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무슨 노조예요? 만약 자기가 자기 회사를 사랑하는 애사심도 없으면서 노조를 형성하면은 그 노조가 무슨 짓을 하겠어요? 자기네 개인의 자기네 단체 이익만 위해서 눈이 뻘개가지고 지랄들 타게 돼 있지 절대 회사와 국가를 위해서 사랑이 없기 때문에 행동을 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행동 보면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 나가서 샌다고 가정한테도 거짓으로만 대할 뿐이지 진심으로 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일일이 다 조사해보지는 않지만 축축한데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영혼의 눈을 버려서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적으로 그래도 이제 이 가정은 개인이잖아요. 회사나 이런 건 다 공공이 모여서 공적으로 있는 데인데 그 공적에서 공의롭게 행동을 하지 않고 대의명분 이게 명분이죠. 명분. 자, 대의명분 없이 행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공의롭게 공의가 없이 언행을 하면서 실천한 자. 이 사람들은요. 아니 돈 많고 뺀들뺀들 거리면 영창 안 갈 수도 있죠. 아유,
차라리 영창을 보내달라. 영창에 있는 게 낫다 할 정도로요. 만약 지가 집 밖으로 나와요. 그 근처 사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 보면요. 그냥 보시면 안 돼요. 거의 레저청으로 그 사람을 악마 보듯이 사탄을 보듯이 공의롭고 그 날카로운 생명의 검으로 눈빛을 갖고 그 사람을 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 명이 아니고 모든 국민이 그 사람을 쏘아본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이요 평생 자기 집이라는 감옥소에서 밖으로 못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오냐고요. 그래야만 지상천국이 이루어집니다. 뭐 영창 정도? 차라리 영창이 나요. 같은 채수끼리 있으니까. 자, 그래서 대의명분과 공의롭지 않는 사람이 언행을 한 거,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다 기록하셔야 돼요. 몽땅 기록해서 심판을 해야 돼요. 근데 심판이 꼭 영창에 뭐 감옥 속에 보내고 이것만 심판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국민 마음 하나 속에 그 사람 한 명 한 명에 대한 마음의 심판, 어떤 심판? 공의로움에 대한 심판, 대의명분에 대한 심판을 갖고 그 사람들을 선거나 아니면 선거 아니래도 돼요. 같은 동네 사는데 어쩌다 마주쳤을 때 그런 눈빛을 강력하게 보내야 그 후손들도 다 멸하면서 이 세상이가 천국이 시작되는 거예요. 심판을 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판이, 새로운 세계가 시작되려면 심판이 그래서 필요한 거야. 감옥소에만 보내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기 하는 행동에 대한 인과응보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요. 아유, 죄질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잘 잊어먹는다 그러죠. 우리나라 국민들. 우리나라 세대가리 해서 내가 볼 때 건망증, 치매기운 있어. 치매기운. 치매기운 건망증이 있어서 막 자기한테 나쁘게 했는데도 그냥 또 지나가면 또 잊어먹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인과응보를 안 보여주기 때문에 막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보셔서 회사 생활도 창조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럼 뭐요? 자기가 회사 들어가면 계속 관현피부처럼 놀다가 은퇴하시면 안 되죠. 장학금을 받는데 여러분 그 월급이요. 내가 생각했는데 제대로 월급이라고 생각하면서 값어치서 받는 몇 명 안 돼요. 그냥 장학금이에요. 그 장학금을 받고 자기가 그 회사에서 창조 단계를 밟으셔야죠. 자, 잎이 됐다가 그 다음에 꽃이 됐다가 열매 맺다가 씨앗 맺어서 막 이런 식으로 과정을 밟으셔야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임원진 왜 농사꾼 아니에요? 회사 농사꾼. 그러면 임원진이 밑에 사람을 또 이렇게 그런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농사를 지어주고, 그 다음 밑에 있는 그 직원들은 자기가 창조적인 그런 과정 프로세스를 밟아가지고 경제에 도달하는 그런 창조적인 회사를 만들려고 노력을 해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는 기억은 잘하지만 뭐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고 나중엔 사랑이에요. 맞아요. 그 사랑이 빛이에요. 빛은 되돌아오지 않아요. 한 번 쏘면 그만이에요. 그대로 갈 뿐이에요. 진행할 뿐이에요. 이걸 하셔야 돼요. 이 얘기를 기준으로 해서 내 직업생활은 어떠한지 그걸 좀 되돌아보세요. 저는요, 국가와 회사들, 그러니까 제 회사만이 아니고 저는 지금 회사라고 볼 수도 없어요. 저 혼자 있기 때문에. 자, 근데 이런 국가나 회사가 이렇게 돌아가는 소식지나 이런 거 읽어보면요, 정말
국가에 대해서, 국가와 회사들에 대해서 분노도 일어나면서 슬픔이 있어요. 슬픔이 너무 불쌍해요. 왜? 인간의 탈이 뭐야? 인간이 하나님과 형상을 닮은 그 탈을 쓰고 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언행을 하는 게 아니고, 아까 하나님은 대의롭고 대의명분이 있고 공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추잡스럽게 동물처럼 물욕, 성욕, 명예욕에 사로잡혀가지고 짐승의 본능을 이기지 못해서 창조적이지 않으면서 가축처럼 살다가 죽어버려. 그래서 이 불교에서도 뭐냐면 넌 죽으면 축생에 떨어진다고 그런 얘기도 있는 거야.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어요? 축생으로 떨어지지. 아유.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안타까워요. 자, 이런 생각에서 오늘 강의한 걸 기준점으로 해서요. 회사에서 자기가 직원일 때랑 이 임원진은 한마디로 농사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농사를 안 짓고 뭐 진짜 밑에를 왜 자기 물이 따르는 물이 똑같아요. 이제 국가랑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진짜 글로벌 인재가 돼서 남편이 돼가지고 그냥 세상을 향해가지고 공장 같은 거 우리나라에 만약에 짓게 되면요. 물류가 또 그만큼 발달하겠어요. 지금 우리나라 물류는요. 내수에서 뭐 편의하기 위해서 배달 쪽으로 발달한 거지 진정한 생산성 있는 물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런 것도 좀 잘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주인답게 국가에서는 국민이 주인이잖아요. 저 정치가들이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 대표를 뽑는 거예요. 선거도.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자유민주국가에서는 그런 지금 대통령들 하는 행동 보세요. 거의 보면은 자기네들이 김정은인 줄 알고서 행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유 어디다 그거 왜 그래요? 국민이 얕잡아 보이고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국민이 자기가 주인이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어떻게 그 꼴을 보고 살아요? 까부는 꼴을. 내가 돈 주면서 내가 돈 주면서 부리는 직원이 까부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주인 알게 우습게 알고. 그 얼마나 주인이 만만하고 우습게 보였으면 그렇게 행동하겠어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지금 국민이 나라에서 돈 몇 푼 나오는 거 꼴까닥 하면서 누가 공약해서 1억 준다 얼마 준다 하면 거기다 콕콕콕 하면서 막 분미를 하듯이 회사도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지금 패턴이 똑같아요. 패턴이. 그럼 회사도 이런 창조적인 씨앗과 같은 존재가 신입사원으로 자꾸 들어오기만 해서 창조적인 회사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 그냥 이 사람의 짐승의 본능을 이기지 못하는 뭐 인재도 아니야. 막 그런 것들만 들어와. 아니 내가 어떻게 창조적인 회사를 만드냐고. 못 만들어요. 내가 경험을 해보면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근데 오죽해야 다 모든 걸 다 이제 다 정리를 하면서 내가 근본적으로 사람을 계몽하고 하지 않는 이상은 될 수가 없다는 걸 해서 내가 떠들어대겠어요. 몇 명 보지도 않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다 했는지 모르겠지만요. 나중에 또 자꾸 반복적인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발 자기 마음속에 사랑이 있나 없나를 점검을 하세요. 사랑. 내가 이 회사를 사랑하나. 제가 경험해봤더니요. 잘해줬다고 회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요. 제가 잘해주면은 그리고 내가 앞에서 쇠가 빠지게 모범 보여주고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쫓고 그러면서 사랑하면서 이런 게 이제 될 줄 알았어요.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정교육에 문제 있다고 제가 봤어요. 공교육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이렇게 하면서 또 근본적으로는 가정교육과
공교육 쪽으로 제가 이제 개몽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를 이제 분명히 하셔서 오늘은 회사가 남편하고 똑같다. 그리고 아버지랑 똑같아. 국가에는 아내하고 아내가 난 자식 국민.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여기 소속된 직원들이 정신 상태가 창조적이지가 않아. 아유 진짜 뭐 큰 개 밑에 뭐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이거를 이제 기준으로 삼아서 제발 자기 철학을 좀 가르시고 사람답게 말하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